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고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수중고고학 교육센터 건립이 지난달 예타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동기 시대 유물까지 나오면서 다시 국립센터를 군산에 유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앞바다. 바닷속에 쌓인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다발로 포개진 고려청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년 전 바닷속에서 난파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이 발견된 이후 570여 점의 도자기와 숫돌 등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지 500m를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5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실제로 발굴됐는데 해저를 제토한 유적지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물들이 이쪽에서 발견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 2년이 아니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쪽을 발굴해야 되는. 올해에는 청동기 시대 간돌검 등을 비롯해 후백제 시대 기와와 분청사기 등 180여 점도 인양했습니다. 고군산 해역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발견된 유물만 16,000여 점. 하지만 이 유물들은 모두 전남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전시 공간은 물론 발굴 조사와 보존 처리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80종이 저번 달에 또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을, 소중한 유물들을 우리가 군산에 이걸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포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이 1,100억 원을 들여 군산에 국립수중고고학 교육센터를 지으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건데 굵직한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수중고고학 교육센터 건립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 수중유물 관련된 그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또 유물 전시관이 생김으로써 관광객들이 군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그 새만금 그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수중 유물의 보고인 고군산 앞바다. 국립센터 건립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안전공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착공했습니다. 이번 공사로 수변도시 109 2.7제곱킬로미터에 상하수도 진입교량, 도로 포장 등 주요 기반시설이 설치됩니다. 또한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 토지 공급, 2027년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새만금의 핵심 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 동안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20종 34개 품목의 핵심 광물이 저장되며 비축한 핵심 광물은 수급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사업의 단기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강소기업인 성현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공장을 짓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6일 성현과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와 친환경 에너지 저장용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현은 275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준공하고 7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성현은 발전과 환경 플랜트, 해양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강소기업입니다. 9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괄 입찰 설계 시비 결과 종합점수 94점을 얻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발주기관인 조달청에 통보했습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조달청의 평가를 거쳐 내년 실시설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낙찰자로 선정돼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태영건설이 50%의 지분을 갖고 도내 건설업체인 신성건설과 관악개발이 각각 10%의 지분으로 참여했습니다. 군산시가 서수 농공단지에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군산시는 농식품부의 모델 사업 선정된 서수 농공단지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24억 5천만 원을 들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발전 설비가 구축되면 전력 제어 장치를 통해 7%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해 40개 토광묘와 옹광묘 등을 발굴했습니다. 한성백제와 마흔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지도자급의 칼, 토기 등도 다수 발견돼 당시 군산이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군산대 미룡동 월명산 산줄기. 마한시대로 추정되는 묘가 능선을 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오치를 덧입혀 반들반들 깎아낸 마연토기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철기시대 칼이 2000여 년의 세월을 넘어왔고 당시 귀한 보석으로 알려진 옥이며 굽달린 목이 고든 토기가 마한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도내에서 마한시대 무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왕의 무덤인 말무덤. 그동안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처럼 지도자의 위세품이 확인되기는 처음입니다. 미룡동 고분군에서요, 흑색 마연토기, 그다음에 철정, 환두대도 등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위세품들입니다. 그런 위세품들이 지방사회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건 이 지역에 묻혀 있는 이 피장자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40개 토광묘 17기와 옹광묘 7기, 주거지 7기 등이 발굴됐습니다. 흑색 마연토기는 당시 마한의 기술이 아닌 백제의 기술로 알려지면서 군산이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기술은 지배층에서 교류돼 왔던 것으로 마한과 한성백제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흑색 마연토기를 제작을 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전파가 됐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그 유물이 들어왔던가, 그거는 곧 해양의 중심지로서의 이 군산이 갖는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는 미룡동 고분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고 발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발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발굴을 한 후 발굴 성과를 통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룡동 고분군의 말무덤은 10기, 발굴은 4기에 불과하지만 마한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7일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강 시장의 선거법 재판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가 7일 개정면 어울림 문화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어울림 문화센터는 연면적 1141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면사무소, 모성보호실, 북카페, 공유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5일 군산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군산항, 군산 새만금 신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창현 항만물류 정책자문관, 김근호 CJ 대한통운 지사장, 장영재 군산시 경제항만 혁신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산 새만금 신항 개장 대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항만통학 운영 방안 효율성과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군산시 여권 야광 창구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만 해도 여권 발급 신청이 562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868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산시 여권 야간 창구는 일과 시간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현황 QR코드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하면 시의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민원증명 종류 등 무인민원 발급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 발급기는 군산시청, 나운이동 행정복지센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23대입니다. 군산시와 미국 푸에블로시가 6일 화상회의를 통해 우호교류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 발전과 우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미국 푸에블로시 시장 일행은 지난해 9월 군산 풍력사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 제2회 화학사고 대비체계 경진대회와 제3회 화학사고 예방관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각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27일 제4회 화학안전주간 행사에서 열린 화학사고 대비체계 경진대회와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 2개를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화학안전 교육 강사 양성교육, 스마트폰 앱 활용 화학물질 관리지도,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김재훈 참프레 대표의 지정기탁금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경로당마다 좌식의자 10개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사렛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바자회 수익금 약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반찬 지원, 김장김치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